일단은 시간이 돼가지고 2명 학생은 아직 조금 늦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우리가 바둑과 보드게임을 할 건데 일단 오전 시간에 이제 바둑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둑을 두실 줄 아는 분이 저번에 뭐 받은 걸로는 많지가 않거든요. 저번에 근데 뭐 출석을 안 했던 친구들도 혹시 있을까요, 여기? 저번에 출석 안 하셨던 학생. 다 저번에 다 봤던 학생들인가요? 일단 바둑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 온 유일하고 완벽한 수상 전략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그냥 편하게 즐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둑이 사실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은 뭐 바둑을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둑이구나 정도만 느끼신다면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바둑이라는 걸 일단 룰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이 룰을 아는 뭐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것 같으니까요. 룰부터 그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마우스가 자, 기본적으로 바둑은 한 수씩 두는 겁니다. 흑백간 한 수씩 두는 거고요. 시작은 흑번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둔다고 치면은 이렇게 놓아져 있다면 자,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이게 되면 상대방 돌을 드러냅니다. 이게 마우스가 참 이게 자, 이 모양을 우리가 활로라고 하는데요. 자,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을 막히면 돌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활로라고 하고요. 이쪽으로는 대각선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죠. 대각선으로 선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돌이 끊겨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활로가 하나, 둘이겠죠. 활로가 둘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쪽을 놨다고 치면 이쪽은 활로가 3개가 되겠습니다. 왜? 여기가 일선이라고 하는데 일선 밑은 벽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그냥 가상의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둔다고 쳤을 때 세수만에 드러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둑을 둘 때는 제일 처음에는 일선에 두는 경우는 이런 자리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두면 일단 조금 어렵겠죠? 활로를 4개인데 자신이 3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근데 더 두면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힌 자리인데 자, 여기죠. 요런 자리. 여기는 자신의 활로를 2개로 줄여보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여기는 처음은 물론이고 아주 특수한 모양이 아니면 이 자리는 거의 좀 두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둑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방이 둘러싸이면 죽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라고 하는데 이건 두 집을 낸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착수 금지부터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자리에는 자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놔지지가 않아요. 지금 온라인상이라서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바둑의 규칙상 반칙패입니다. 여기를 놓는 순간 반칙패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자살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자살이기 때문에 이거 자살은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이 모양 같은 모양에서는 여기가 지금 활로가 이 세 개가 활로가 하나죠. 지금 활로가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원래 못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는 원래 못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 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드러낼 때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고 상대방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집의 개념은 뭐냐? 이렇게 익숙치가 않네요. 자, 이런 모양의 두 집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싸여도요. 다 둘러싸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흙은 들어갈 수가 있죠. 예. 자, 백은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요걸 두 집이 났다. 완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두 집이 난 겁니다. 근데 대신 이 모양이 아니라 자, 이런 모양이라면 이건 역시 여길 들어갈 수가 있겠죠. 들어가고 다음에 뭐 딴 데 두면 여기까지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은 물론 따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 자체로 이 흑돌은 죽은 겁니다. 어떤 특수한 그것이 없다면 나중에 그냥 이거를 개가할 때 그냥 다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다 백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옥집인데 이걸 우리가 가짜집, 옥집이라고 하는데요. 요 모양을 옥집이라고 합니다. 요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집이 난 게 아니에요. 다 둘러싸이면 이건 죽습니다. 물론 나가서 살 수 있죠. 지금 모양은 살 수 있지만 둘러싸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영토의 개념은 무엇이냐. 두 집이 안 나면 됩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둬가지고요. 뭐 이런 형태가 됐다고 칠게요. 이런 형태에서 과연 흙이 들어와서 여기가 두 집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만약에 안 난다면 자신의 영토입니다. 이 선 하나하나가 자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는 14집이 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다르게 둘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리고 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요. 자, 따냈어요. 백이 따냈습니다. 드러냈는데 다시 흙이 드러내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게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하나 두고 받아줬을 때 다시 따낼 수 있습니다. 역시 백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따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이라 지금 아예 둘 수가 없어요. 다른 데를 두고 따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룰은, 바둑의 룰은 이게 다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자, 룰 설명 끝이에요. 이제 바둑 두시면 돼요. 정말 어떤 보드게임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룰은 없습니다. 자, 두 집이라는 개념은 착수 금지를 만드는 거예요. 착수 금지를 만들어서 상대방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돌은 살아있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착수 금지가 돼 있지 않는 곳은 완벽히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이것도 역시 살아있습니다. 여기 한 집, 여기도 한 집. 이게 분리된 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집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두 집인데 영토로는 두 집이지만 그냥 요 한 집이 없다면 역시 둘러싸이면 죽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두 집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가령 이런 식으로 두 집이 났다고 해도
자, 영토는 두 개지만 상대방이 들어갔을 때요. 이걸 뭐 잡을 수는 있어요. 상대방 돌을 잡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의미가 없죠. 바둑은 뭐 상대방 돌을 잡는다고 해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영토가 많은, 집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뭐 손을 뺀다고 해도 이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체로 지금 죽은 거예요. 다른 뭐 어떤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그냥 이 자체로 백이 이렇게 두지도 않고요. 그냥 나중에 걔가 할 때 드러냅니다.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여기가 바둑이 19, 19예요. 19 x 19라 361칸인데,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자, 이쪽을 귀라고 합니다. 요런 모양들을 귀라고 해요. 그리고 요 정도를, 요 정도를 변이라고 하고요. 요 정도를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요런 정도, 여기서부터 뭐 요런 정도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중앙이다. 혹은 조금 더 뭐 범위를 넓히면 이런 정도까지 중앙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까지 중앙을 할 수 있는데, 자, 귀, 변, 중앙인데요. 바둑을 둘 때는 귀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일선, 여기 일선 밑이 벽이라고 했죠. 근데 중앙은 벽이 없어요.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벽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겠죠. 근데 뭐 변도 좋습니다. 변도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문제는 보시면 유일하게 이 귀 쪽이 곡선이 일어나죠. 곡선이 일어납니다. 이쪽을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영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 집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면요. 자, 이렇게 놨을 때 6수 만에 두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변 쪽으로 가면요. 하나, 둘, 셋, 넷, 8수 만에 두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넘어간다면요. 자, 요게 완벽한 집인데 총 10수가 소요가 되죠. 자, 귀는 6수, 변은 8수, 중앙은 10수입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벽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중앙은 벽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했고 변은 하나만 이용한 거죠. 벽 하나만 이용한 거고 귀는 사실상 벽 2개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 때는 귀부터 시작을 한다.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집을, 영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귀는 집을 짓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참 좋지만 상대방도 이 곡선이 일어나는 이쪽 모양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특수한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많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세요. 뭔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1000원 쪽, 여기를 1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1000원이라고 하는데요. 1000원 자리보다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둑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죠. 처음에 이렇게 두는 것은. 자, 보통은 이런 자리나 혹은 이런 자리, 또 혹은 이런 자리에 많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자리가 3-3이라고 하는데요. 3의 3 자리라고 해서 3-3이라고 합니다. 3의 3 자리가 3-3인데, 자, 이게 가장 큰 자리예요. 한 수로서는 가장 큰 자리입니다.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도 두는데, 이게 가장 큰 자리예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둬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거는, 자, 3 자리를, 1이라고 치면, 요 2의 자리는 1은 안 될 거예요. 자체로는 1이 안 됩니다. 뭐 0. 몇 되겠죠. 근데 이게 한 수를 더 두게 되면 얘기가 틀려져요. 자, 흙은 여기를 놓았을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여기는 2를 더했더니 뭐 2. 몇이 나오는 겁니다. 잘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서는 굉장히 가장 큰 자리지만은 다음에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둑이 이런 원리예요. 이 자체로는 이게 가장 클지언정 다음에 둘 때는 좀 얘기가 틀리죠. 결국은 돌들이 오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자신의 돌들이 뭔가 이렇게 잘 호환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3, 3이라는 게 잘 호환이 되질 않아서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이 두는 수는 아닙니다. 물론 자체로 크기 때문에, 자체로 완벽한 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두어지고는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요걸 소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목을 많이 두고 화점을 많이 두는 추세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둬도 무방해요. 어떻게 둬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4선이나 이렇게 3선 정도를 많이 두는데요. 여기를 2선인데 2선은 보시면 여기 영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둔다고 쳤을 때 영토가 너무 빈약하죠. 최소한 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만 돼도 여기가 영토가 하나 둘인데 여기는 영토가 하나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 일선은 절대 두면 안 됩니다. 보시면 자신의 무슨 뭐 활로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집을 자신의 뭐 영토를 만들 수도 없어요. 여기가 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바위에 헤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처음에 절대 두시면 안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지금 가르쳐야 될지 제가 지금 감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걸 지금 가르쳐 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뭐 이렇게 사방을 막으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부집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패예요. 뭐 사실 처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뭐 귀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변에서 뭐 중앙이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략적으로 저한테 9점 정도 바둑 이하는 사실 둬본 적도 거의 없고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 본다는 생각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저한테 한 4점에서 한 6점 바둑이면 사실 제가 편하게 가르칩니다. 요건 이렇게 둬야 되고 요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뭐 이 모양이라고 치고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2개는. 자, 이 돌을 살리려면 흙돌을 살리려면 어디를 놔야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자, 이 자리. 자, H, I, J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3과 9. 흙 13, 흙 9. 자, 13부터 1이라고 치고요. 1, 2, 3으로 치고요. 자, 어딜 놔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놔야 살 수가 있겠죠. 분리된 두 집이 났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다른 곳을 두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백도를 먹을 수는 있지만
자, 아까 말씀대로 이 모양은 자,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은 이거 자체로 죽은 겁니다.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되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모양을 키워볼게요. 자, 이 모양은 살아있을까요? 두면 죽을까요? 오, 바둑을 좀 아는 거죠? 네, 바둑을 좀 아는 친구라서 그런 거고요. 자, 이 모양은 살았습니다. 아까보다 요 선이 하나 더 늘어났죠? 이걸 궁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궁도가 4개고, 아까는 궁도가 3개였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한 집이 났고요. 요걸 잡으면서 이 돌이 지금 살 수가 없죠. 손 빼면 죽는 거고요. 어디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살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 집이 나는 건데, 분리된 두 집이 났기 때문에 사는 건데요. 자, 요게 사궁이라 살았어요. 사궁이라 살았는데, 문제는 요 사궁이면 살아요. 왜냐하면 분리된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모양은 어떨까요? 자, 백이 어딜 딴 데 뒀다고 치고요. 들어가게 되면 따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따낼 수는 있는데, 자, 다른 데 두면 여길 두면 살겠죠? 다시 들어가면은 여전히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따낼 수는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궁도까지 죽느냐.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그냥 모양만,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모양도 죽었습니다. 이게 궁도가 5궁인데도 죽었어요. 이것도 여전히 원리는 똑같습니다. 들어가면 똑같은 모양이 됐죠? 계속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이 모양도 죽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자체로 죽은 겁니다. 굳이 막 이렇게 돌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돌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돌이 있다면 밖으로 나오면서 이 돌과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는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체 내 안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궁도는 사실 좀 너무 나갔던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요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게 연결된 게 아니고 끊겨 있다. 요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요쪽 모양을 보시면요. 자, 요 모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 끊겼죠? 그러면서 활로가 하나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에서는 어디를 단두를 친다고 해도 이제 활로가 하나죠? 근데 나오면 활로가 이제 하나, 둘, 셋이 됐습니다. 요런 모양에서는 단두를 쳐도 나오면 활로가 3개가 되는데, 자, 이 모양에서는요, 나와봤자 이쪽이 벽이죠. 활로가 3개가 되는 게 아니라 활로가 아직도 2개입니다. 들어갔을 때 상대방 돌을 잡자고 해도 자신의 돌이 먼저 죽죠. 가장 돌이 쉽게 잡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바둑을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모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 그래서 3선이나 4선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요즘 많이 진행되는 이런 바둑인데 요건 아직 여기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고요. 자, 보시면은 2선에 돌이 가 있지가 않죠. 1선도 당연한 거고요. 2선도 돌이 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 2선은 그럼 언제 이렇게 두어 가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왔어요. 상대방이 돌이 부딪혀 왔습니다. 이랬을 때는 2선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정수라는 건 아니고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다르게 둘 수도 있지만은 이런 모양에서는 2선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딪혀 왔으니까. 혹은 딴 데 치고요. 자, 이런 모양에서 지금 바둑판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좁은 곳을 둘 이유는 없지만 나중에는 이런 자리로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다 상대방의 돌이 있을 때 2선에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혼자서 자기가 2선에 두지는 않습니다. 1선 당연한 거고요. 제가 한번 문제를 자, 요거를 흑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까요? 이건 좀 어렵나요? 자, 보시면 이쪽 두 개 지금 모양이 나와 있죠? 눈 모양이 나와 있죠? 지금 모양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완벽한 집이 아니에요. 옥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아직은 지금 처음이니까. 자,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요 한 집을 만들겠다. 이렇게 둔다면 상대방은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이 지금 집이 아니죠. 두게 된다면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집이 아닙니다. 옥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모양 자체로 이 돌은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갇혔기 때문에 이 돌은 죽은 겁니다. 자, 그럼 15로요.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럼 이쪽 15 모양은 확실한 한 집이 났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쪽으로 옥집을 만든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 분리된 두 집이 났습니다. 이게 바둑의 그냥 원리예요. 이게 수익이죠. 여기서 여길 두면 여기가 또 여기 오면서 이쪽도 집이 날 수가 있겠구나. 상대방이 여길 두면 난 여길 두면 되겠구나. 이게 수익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긴 특수한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두면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다 옥집입니다. 다 가짜 집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죽어있는 돌이 되는 거고요.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자, 요걸 백으로 흙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어딜 딴 데 둔다고 하면, 자, 어딜 다른 데 둔다 그러면 여길 두면 살아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이 돌이 사실, 지금은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활로가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데, 사실은 지금 좀 모양이 달라요. 이쪽이 있기도 하고, 이 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일선 돌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돼서 요거는 역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28, 30이 벽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면 좀 다르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치면, 아까 이 벽이 있었던 건데 지금 벽이 없죠. 지금 벽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 돌은 나와봤자예요. 일선 자리에 계속 두는 거기 때문에 활로가 늘지도 않고요. 뭐 자신의 영토를 만들 수도 없죠. 집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돌은 안 됩니다. 아까 같은 모양은 이쪽 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일선을 뒀는데, 일선을 두는 건 굉장히 특수한 모양인데요. 상대방 돌을 잡거나 자신의 돌을 살릴 때 많이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영토를 확정 지을 때 일선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게 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활로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바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고 치면, 뭐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다 나왔을 때는 활로가 4개씩이죠. 근데 두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흔히 말하는 신선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신선노름처럼 막, 우리는 절대 부딪히지 않을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편안하죠. 바둑처럼 쉬운 게 없죠, 그러면은. 근데 절대 이렇게 되질 않아요. 요즘은 뭐 많이 두어지는 순데 막 이런 식으로 돌들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돌들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바둑이라는 게 추상 전략이죠. 한 수씩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해서 추상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추상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둑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도형입니다, 도형.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수씩 두어가면서 상대방보다 자신의 모양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다 대충 만들어 놓고 짝대기 하나 꽂으면 이렇게 되는, 참 좋잖아요, 그거. 근데 바둑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죠. 그래서 도형이라고 쳤을 때 이게 361칸입니다. 361칸 자체의 그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사실 우리가 퍼즐 이게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큐브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보시면은 그거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되잖아요. 면 다 합쳐봤자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이게 361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과 제가 한 수씩 도와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우의 수가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문제는 이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나마 난데, 우리가 이걸 드러낸 자리에 상대방이 둘 수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계속 둘 수가 있죠. 더군다나 패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패 모양이 있기 때문에 두고 뭐를 둘 때 또 따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바둑이 361칸인데 400수가 넘어간 판들이 꽤 있습니다. 이 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드러낸 자를 다시 둘 수 있기 때문에 400수가 넘어간 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경우의 수는 뭐 어떻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모양과 나쁜 모양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나쁜 모양이라고 하냐면, 자, 이런 모양을 나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야 3, 4, 5, 6은 뭐 거의 대등하게 그런 똑같은 모양이겠죠. 근데 자, 이런 모양이 되면요, 이 모양은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빈삼각이라고 해요.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빈삼각이 아니죠. 차 있죠, 요거는. 근데 팔이 없을 때 요걸 우리가 빈삼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모양을 우리가 대부분 안 좋게 봐요. 물론 어떤 돌들이 부딪히고 특수한 모양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빈삼각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돌이 있으면 다릅니다. 이 돌이 있으면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없을 때는 이 모양이 나오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절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비슷합니다. 이 3자리가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빈삼각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죠. 이 모양도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바둑을 놓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1, 2 두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두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두시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둬요. 처음에 두면 이렇게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둑을 조금 둔 친구와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두면은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둑이 끝났어요.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잘 이해는 안 되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다섯 수를 놓고 이쪽이 지금 사실 백이 들어가가지고는 두 집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모양이 작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흙이 집을 좀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대략 집 나봤자 20집도 안 나요. 20집도 안 나는데 백은 이렇게 활발하게 두어가면서 자체 집만 해도 거의 20집 가까이가 나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쪽은 다닥다닥 붙어서 갔기 때문에, 한 곳을 다닥다닥 붙어서 갔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둑이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인공지능이랑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을 둘 때는 혼자서 이렇게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돌이 왔을 때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와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왔다고 치면 둘 수가 있어요. 당연히 둘 수 있고, 이것은 백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모양상 백이 안 좋은데, 혼자서 이렇게 두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두는 경우는 있어요. 대각선으로 두는 경우는 있지만 일직선으로 이렇게 두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1이든 1이든 이렇게 두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둬요. 아마 지금 그냥 두셔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뒀잖아요. 같이 우리가 활로가 3개씩인데 결국은 먼저 두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길을 차지하고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해야죠. 선점을 해야죠. 자, 어떻게 이렇게 둔다고 했을 때 요즘은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두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둘 수는 있습니다. 이제 왜? 6이 있기 때문에 8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가 있는 돌에 어떻게 보면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두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두는데 이것도 바싹 붙여서 가지는 않았죠. 어쨌든 약간 떨어져서 둔 거기 때문에요. 활로가 여전히 4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어떤 식으로 갔을 때, 자, 기본적으로 바둑이라는 게 돌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지금 2대1이에요. 7, 9를 씌웠기 때문에 2대1인데 만약에 어디 다른 데 한 수를 또 손 뺐다. 자, 그러면 이제 3대1이죠. 한 수를 더 넣어봤자 3대2입니다. 여전히 불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2대2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돌들을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 돌이 2개가 차이 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도요. 이걸 나를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모양도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손을 빼고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여기 하나죠.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든 받아두는 게 좋다. 물론 이런 식으로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요. 자, 이렇게 뭐 완벽하게 둘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가 2대1인 것 같으니 한 수를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싸움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연결된 게 아니죠.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끊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싸움도 뭐 재밌게 바둑을 둔다라는 측면은 뭐 좋습니다만 사실 위험은 해요. 위험은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결 같은 걸 배워야 될 텐데, 자, 이 둘을 연결하고 싶어요. 12와 14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를 둬야 될까요? 아까 여기가 끊긴다고 했죠? 그러면 역시 끊기는 자리를 이어두면 이 돌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씩 다 연결이 됐고요. 튼튼한 돌이 됐죠. 활로가 뭐 지금 6개로 늘어났죠. 굉장히 튼튼한 돌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흑돌이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물론 이게 정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다르게 연결을 할 수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요. 아까 이쪽 모양이 끊기는 모양이었죠? 이쪽 모양이 끊기는 모양인데 지금은 드러내면 그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모양을 우리가 호구 모양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입이라고 해서 호구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호구도 있죠. 어쨌든 그건 아니고요. 호랑이 입이라고 해서 호구라고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두는 수예요. 실전에서요. 지금 모양에서도 만약에 연결을 하고 싶으면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둑은 조금 효율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구나. 요 모양을 조금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기서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연결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벽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도 사실상 호구의 모양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길 들어오면 바로 죽죠. 요것도 일종의 호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양도. 근데 뭐 그렇게 지금 모양에서는 좋은 모양은 아니죠. 왜냐면 이 벽이라는 게 자신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른 데를 두게 되면 또 상대방이 이용하면서 또 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문제를 좀 만들어 오긴 했어요. 문제를 만들어 오고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문제를 조금 여기다 저장을 해서 왔는데 뭐 USB도 있고 저장을 해서 왔는데 과연 제가 이 문제를 내도 되는가라는 합리적인 좀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2시간 반 정도 이제 우리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2주일에 한 2시간 반 정도라는 거는 제가 보통 바둑을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바둑을 어느 정도 배우면 됩니까? 할 때 일주일에 3번, 1시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이죠. 나눠서 3시간인데 한 3년 정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둑을 좀 아실 수 있다. 잘 둔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주일에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몇 번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둑을 잘 둔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재 있는 친구들도 좀 봤는데, 기재 있는 친구들이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6개월 정도. 정말 기재 있는 친구들이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바둑을 어느 정도 둘 수 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바둑을 두는 겁니다. 바둑에 여러분들도 지금 두면 돼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좀 바둑의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기재 있는 친구들 기준에 그것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을 때 6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그 정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런 거다. 조금 바둑도 두고 어떤 문제도 풀어보고 그냥 이런 걸 즐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을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바둑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고 자세만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한다면 열심히만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정말 편안히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둑에서는 마이너스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는 없는데 플러스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재가 뛰어나서 참 이렇게 바둑을 두셨으면 대단히 이렇게 성공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좀 감안해서 플러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둑을 타이즌 3단 정도 둔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제가 또 문제도 만들어 왔어요.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지루하죠. 이게 좀 그래서 좀 문제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친구들이 사실 지금 바둑을 하나도 모르니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마 유일하게 지금 바둑을 좀 두는 친구 같고 여기서 지금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는 분 좀 손을 들어 보실까요? 여기요. 그래도 꽤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저번에 받아갔던 걸로 치면은 18분인가 거의 바둑을 아예 모르시던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부터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둑을 둬야 되는지 사실 제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룰이나 여기 설명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바둑을 둬봐야 하는 거예요. 둬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혹은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걸 좀 느끼셔야 되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문제를 내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세 번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다. 어느 게 좋을까요? 문제를 좀 내볼까요? 예, 자, 제가 이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러면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바둑에 있어서 수상전이에요. 자, 이쪽 세 점과 135 세 점과 246 세 점이 지금 서로가 끊겨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메꿔 가는 게 이제 수상전이라고 하는데요. 한 수씩 메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누가 더 많은지, 활로가 누가 더 많은지를 재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135는 활로가 하나, 둘, 셋. 246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자, 여기 이제 흑선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4대 3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과 13의 흑돌이 지금 벽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 벽을 이용한다면 이 돌을 246을 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메꿔가는 것은 안 되지만 이쪽 두 개의 벽을 이용한다면 이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면 이쪽을 젖혀서요. 이걸 뭐 젖힌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을 두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되죠. 이쪽 돌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세 점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연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지금 단수죠. 여기 활로가 하나입니다. 요걸 이런 식으로 뒀다간 요거는 안 되겠죠. 지금 모양에서는. 자, 있고요. 자, 백이 이렇게 메꿔 간다 그러면 자, 이쪽 돌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끊어갔을 때 이쪽 한 점을 잡고 또 연결이 이렇게 돼서 연결이 됐죠. 요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백도 이쪽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흑은 여전히 활로가 3개지만 백도 이제 3개가 됐어요. 왜? 11, 13이 있었기 때문에. 자, 13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활로가 3개가 됐습니다. 먼저 뒀으니 이쪽 돌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수상전의 개념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 내면 사실 어렵겠죠. 좀 말이 안 되게 어렵겠죠. 이쪽 벽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바둑에서는 언제나 벽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벽을 이용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선 밑에 이 벽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 13은 자신의 돌이기 때문에 자신의 벽이죠. 그런데 일선 밑은 자신의 벽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바둑을 두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수상전의 모양인데요. 자, 보시면은 백은 뭐 이쪽이 아직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요. 활로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흑은 활로가 하나, 둘, 셋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두 집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쪽 4점을 잡아야만 이쪽 3점을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쪽이야 뭐 단수 쳐봤자 이어버리면 또 혹은 이쪽을 끌어도 나와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활로가 이 28은 3개가 됐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4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쪽 17, 19의 벽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이 20과 16 이 자리가 사실 완벽한 연결은 아니죠. 한 수씩 두는 거니까 연결은 되겠습니다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요것을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19가 벽이기 때문에 17, 19가 벽이기 때문에 상대방 돌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뭐 안 이으면 이제 끊기는 모양이 되겠죠. 백이 받아서 이었을 때, 보시면 여전히 백은 활로가 3개고요. 흑은 활로가 2개입니다. 이쪽 돌이 온다라는 건 자신의 돌도 활로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전히 여긴 끊기기 때문에 백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모양으로 보시면은, 자, 17, 19의 벽에 지금 돌이 가 있죠. 흑은 여전히 활로가 3개고요. 백은 이렇게 되면서 또 백도 활로가 3개가 됐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둔다고 하면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수상전의 원리는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벽 쪽에 상대방 돌이 가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자신의 벽에 자신이 두어간다고 하면 이 벽을 사실 이용을 못하는 거죠. 별로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안 되는 겁니다. 이 돌을 자신의 벽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바둑이 이런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네, 이쪽 모양이 자, 요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 많이 어려워요.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바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전히 이 백 4점과 흑 3점이 서로 끊겨 있는 모양이죠. 흑 3점도 어떻게 밖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집이 날 수도 없습니다.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활로라는 게, 백은 활로가 하나, 둘, 셋, 넷, 5이고요. 흑은 활로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메꿔 간다고 쳤을 때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역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활로를 역전을 시킬 수가 있고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쪽 일선 밑이 벽이라고 했잖아요. 이 벽을 이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길 만약에 이렇게 메꿔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활로를 늘리는 수는, 흑의 활로를 늘리는 수는 2가지가 있어요. 요런 데는 안 되죠. 활로를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뭐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은 활로를 줄이고 있죠. 자, 요거는 활로가 늘었습니다. 활로가 하나, 둘, 셋, 넷, 5이 됐습니다. 4개에서 5개가 됐고요. 자, 요거는 역시 활로가 5개가 됐는데, 문제는 이쪽 모양과 동일하죠. 백 모양과 동일합니다. 그 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두기 때문에 백이. 똑같은 모양인데 먼저 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둘 수 있는 수는 단 한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수는 이쪽 돌과 이쪽 4점에 연결하는 걸 완벽하게 차단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다 5대5죠. 여전히 5대5예요. 하나씩 메꿔간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여전히 안 돼요. 3대2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메꿔 가는 것도 안 돼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 수 정도를 아시려면은 조금만 어느 정도 바둑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자, 이것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쪽 돌과 이쪽 돌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차단을 해야 되겠죠. 이쪽 돌과 이쪽 돌이 연결되면 너무 튼튼해지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자, 53, 54를 받았는데 문제는 53이 지금 단수예요. 바로 지금 손을 빼면 따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를 이어야 되느냐? 그럼 이거 죽었어요. 그렇죠? 2대2이기 때문에 지금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따내봤자 활로가 늘질 않거든요. 요거 뭐 따내봤자 지금 보이긴 뭐 이을 수도 없고요. 이으면 뭐 바로 죽기 때문에 이을 수도 없고요. 또 봤자 이 자리는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리를 백이 오는 게 핵심인 겁니다. 백이 만약에 여길 막았다고 쳐보십시오. 활로가 여길 막으면서 자신의 활로도 줄였어요. 상대방 활로도 줄였지만 자신의 활로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활로가 4개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자, 마지막에 여기를 두죠. 마지막에 두면서 딱 드러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지금 요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지금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친구는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요 정도는 알죠? 네, 요 정도는 당연히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상대방이 두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먼저 이렇게 가도 사실 대동소이해요. 이 자리만 둘 수 있게 만들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바둑을 좀 배우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여기를 오게 만들면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늘지 않고 만약에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건 죽었습니다. 백이. 요거 알 수 있을까요? 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일선 저치. 저치고요. 맞고요. 반대로 저치.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보면은 백이 절대 이 자리를 두지 않습니다.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그게 좀 어렵죠? 막 따내고 가니까 굉장히 어렵죠? 뭐 이걸 둬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그냥 대충 할게요.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어봤자 따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수익기를 할 때, 이 모양을 잡을 때, 뭐 상용의 맥점이기도 합니다만, 바둑을 아는,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이거 상용의 맥점이에요, 그냥. 이 모양에선 그냥, 뭐 이렇게 두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둡니다. 그다지 뭐 크게 수익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리 자체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돌이 여기를 와야 된다. 근데 아까 이렇게 됐을 때 백은 절대 여기를 둬주지 않습니다. 흙이 오게 만드는 거죠. 흙이 오게 되면 수상전이라는 건 거의 그냥 이런 식이에요. 상대방이 여기를 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뭔가 거기를 두어서 수가 아주 많이 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를 할 때 이 모양도 보시면 지금 이것도 빈삼각 모양을 갖추고 있죠.
빈상검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수가 상당히 많이 늘지 않는 한 별로 두지 않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뭔가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돌도 그렇게 좋은 모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건 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게 바둑의 원리예요. 그냥 여기는 요 딱 모양을 보면 여기구나. 백도를 여기 오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 이유는 여기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수성전이었고요. 이거 좀 제가 좀 문제를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자, 요것도 수성전의 일종이겠죠? 흑도 끊어져 있고 백도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양을 보시면 흑도 활로가 2개고 흑은 활로가 2개고 백은 활로가 3개입니다. 자, 흑선으로 두는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둔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를 메꿔 간다면 안 되죠. 이것도 옥집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또한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메꿔가서는 안 되겠죠. 이런 모양에서는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여기 안 되고요. 여기가 안 되고요. 여기도 안 됩니다. 여기도 안 되네요. 여섯 칸 중에 일단 4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지간하면, 여기는 아니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렇다면 딱 하나 남았죠? 네, 여기입니다. 한 칸 떨어져서. 근데 원래 이런 모양은 맥점이,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맥점이에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상대방이 이으면 따내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따낼 수가 있죠. 그냥 먹여치지 않고 그냥 가더라도 이미 지금 41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을 이유가 없죠. 이걸 이을 이유가 없고 그냥 따내버리면 그만입니다. 41과 이쪽 세 점이 연결을 취하는 거죠. 이 모양은. 왜냐하면 백도 활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수성전의 그냥 하나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을 하면서 상대방과 좀 상대방의 오히려 수를 줄이는 거죠. 자, 이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백돌이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그냥 만약에 이렇게 둔다고 치면 요거는 살아 있습니다. 분리된 2집이 났죠. 여기 한 집, 또 여기 한 집. 분리된 2집이 났는데 그렇다면 그냥 살아 있는 것인가? 바둑은 잘 죽이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리는 게임이 아니라 잘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양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모양을 강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돌을 죽이면서 상대방 모양을 굉장히 안 좋게. 자, 여기는 요것도 죽었죠? 따내는 순간 죽었죠? 근데 문제는 옥집입니다. 64로 이쪽을 잇고는 싶은데 지금 안 되죠. 따내버리니까. 이건 옥집입니다. 자, 만약에 이었을 때 보시면 지금 64의 자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64의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64의 자리를 이걸 63에 어떻게 보면 희생가를 해서 64를 강제한 겁니다. 그리고
둬서 상대방 돌을 잡았죠. 이쪽으로 밖으로 뭐 나가기도 어렵고요. 여기서 뭐 집을 만들 수도 없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 모양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둬서 상대방 모양을 하고 단수를 치고, 물론 백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었을 때 이 자리를 강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꼭 요 일선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양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비슷한 모양인데, 이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냥 단수를 치게 되면 이거는 역시 살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도 이 모양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을 수가 없어요. 왜? 따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건 딱 드러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수들한테 이렇게 죽는 경우는 허다해요. 살아있지 하고 있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역시 이것도 원리는 똑같죠. 이 65를 둠으로써 66을 강제한 겁니다. 그리고 두니까 이었을 때 66의 자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득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에서는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떤? 75분이어서 수업 끊었다가 어떻게 할까요? 끊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끊고 그냥 쭉 가는 게 되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여기 끊으면 오히려 흐름이 조금 많이 끊길 것 같고, 자, 요런 원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둑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 요런 모양이에요. 아까 이 모양을 우리가 호구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쪽 모양을.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왜? 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고, 특히 68의 자리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68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68 자리가 와 있고, 다 이렇게 활로를 다 메꾸고 있죠. 흑돌이. 자, 이랬을 때는 지금 따낼 수는 있죠. 이것을 우리가 황격이라고 합니다. 따내서 바로 따낼 수 있기 때문에 황격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82의 자를 강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딜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둔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강제했기 때문에 자신의 돌을 죽이면서 상대방의 수를 강제를 해서 이렇게 따내는 거죠. 이걸 황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보기도 힘들겠지만은 호구 자체를 많이 이제 이런 모양에서 호구 자체를 많이 사용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모양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어요. 여전히 이것도 어려우시겠지만은 만약에 이쪽 돌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 모양을, 백 모양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고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왜냐면 다 이렇게 두면 황격이기 때문에. 근데 백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 모양도 백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뭔가 좀 빈삼각이, 이건 뭐 빈삼각도 아니죠. 무슨 모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모양이 나왔죠. 이건 지금 테트리스 잘 안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 자체가 안 좋은데 더 안 좋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무게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따 먹어야겠죠. 안 먹으면은 먹히기 때문에 따 먹어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게 되면요. 다른 데 두면 이건 먹힙니다. 있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딴 데 두면 먹히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모양이 굉장히 안 좋죠. 이거 뭐 이건 포도송이라고 비슷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바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돌을 하나 죽임으로써 상대방 모양을 안 좋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어딜 다른 데 뒀을 때 백이 여길 둔 거거든요. 여긴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적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돌을 죽이면서 상대방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바둑은 이런 게임이에요. 이 모양도 그렇고 이 모양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엔 굉장히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뭐 그런 것들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던 그런 실전 모양입니다. 보시면 101점을 죽이면서 흙 모양을 강제한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이해는 좀 어렵죠. 흙집은 낮고 백은 뭐 지금 뭐 그렇게 집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놀라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백이 좋습니다. 자, 요 모양 자체만으로 보면 흙이 좋겠죠. 요 부분적인 모양으로 보면 흙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봐야죠. 우리는 360일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요건 백이 좋습니다. 왜? 다음에 뭔가 이런 데가 왔을 때 혹은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요 세 점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돌이 죽었습니다. 최소한 어느 하나는 죽었어요. 왜? 이쪽을 가도 여기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어딜 딴 데 뭐 둔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죽었어요. 백은 아마 손 빼고 다른 데를 둘 겁니다. 자, 죽었는데,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바둑은 잡아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결국 영토가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영토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만 잡아봤자 그렇게 중요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바둑을 둘 때 제가 어린 아이들이랑 바둑을 두게 되면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했는데, 물론 이거는 둘만해요. 요건 둘만은 합니다. 막상 어쨌든 하나를 따냈기 때문에 둘만한데 꼭 좋다고는 얘기 못 하겠죠. 근데 심지어는, 아무래도 흙으로, 제가 백으로 많이 두지 흙으로 둘 일은 없으니까 흙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자,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자,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는 둘만하다고 했죠. 그나마. 왜? 뭐 어쨌든 하나 따냈으니까.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뭔가 다르죠, 모양이. 일이 없으면 둘만한데 일이 있죠. 5수를 둬서 이거 하나 잡은 거잖아요. 아까 4수를 둬서 잡았는데 한 수를 놀았죠. 사실상 여기는 있는 게 득인지 없는 게 득인지 애매합니다. 손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 수를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둘 때 이런 모양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지금 뭐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절대 안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렇게 막 두다 보면 이게 둘러싸여서 이게 그냥 죽어요. 지금 이게 두 집이 아니잖아요. 한 집도 제대로 안 났죠. 뭐 이런 식으로 와야 한 집이기 때문에 어디 막 두다가 보면 둘러싸여가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이것도 죽어요.
이런 모양은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잡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요거는 오히려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이 없으면 둘 수 있는데 일이 있으면 아 요거는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둔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많이 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둡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초반을 좀 짜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딱 또 무난하게 두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가장 무난하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모양을 짜갈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둔 다음부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돌들은 굉장히 부딪히고 뭐 어떻게 이 돌을 막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해서 이쪽을 집을 짓고 또 공격을 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들은 뭐 지금 모양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데를 막 들어가기도 해요. 이걸 뭐 살릴 수도 있고 혹은 죽일 수도 있겠죠. 이런 흔히 말하는 응수타진을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수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건 좀 어렵겠죠. 근데 바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뭐 지금은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모양을. 상대방이 어디 딴 데 뒀을 왔을 땐 상대방 모양이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둘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초반은 이런 한 20수 정도까지는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모양을 어떻게 좋게.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두지 않고 뭐 상대방 모양을 뭐 좀 견제하면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아까는 모양을 만들어 간 거고 지금은 아 상대방 모양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럼 조금 지워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이런 식으로 막 두질 않죠. 이런 식으로 두질 않습니다.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두는 거죠. 뭐 예전에는 많이 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둑을 둘 때 근데 여기는 한 칸 둘 수도 있고 처음에 두 칸 둘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뭐 이런 식으로 두잖아요. 널찍널찍 두는데 자 여기 한 팔이 두고 구가 왔을 때 보통은 두 칸을 많이 둬요. 한 칸도 두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한 칸도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두 칸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떨어진 것 같잖아요. 8과 10이 너무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들어왔을 때 보시면 2대1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딜 들어오더라도 2대1 싸움을 건 거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3대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돌들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돌을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두질 않습니다. 바둑은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직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두 칸 정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둑에서 아까는 이 모양은 이렇게 있다가 하나죠. 돌이 하나죠. 돌이 하나라서 두 칸 정도를 두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둬요. 근데 자 보시면 5와 7은 두 개죠. 돌이 두 개죠. 그랬을 때는 보통은 두 칸보다는
3칸을 많이 둬요. 이런 식으로 3칸을 많이 둡니다. 물론 이건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둬요. 그래서 요거를 1립 2전, 2립 3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돌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여기서는 3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4칸을 갈 수도 있겠죠. 돌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바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10과 12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싸우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렵고요. 1립 2전 이거는 사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10과 12는 강제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그냥 맥점을 이용하는 거지 둘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립 3전도 비슷한 원리예요. 요거를 둘을 어떻게 강제로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다른 맥점을 두는 거지 강제로 끊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둑 두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바둑을 좀 두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조금 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한다고 해서 사실 바둑이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바둑이 그렇게 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바둑을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제가 여러 개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지금 좀 잘못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엔 지금 말이 안 돼요. 제가 문제 내면 거의 못 푸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문제는 하나 낼게요. 마지막에 하나 문제 내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보너스 문제로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문제 내는 것보다는 한번 더 보세요. 바둑을 한번 더 보셔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